아주 먼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홍기가 꽉 차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시집 와서는 살림과 내조를 잘해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닷없이 남편이 이를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남편은 일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약이 워낙 비싼지라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세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부는 집도 없이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마침 한 마을의 부자가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며 편히 지내다가 가라고 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세 지는 것이 미안했던 부인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집에서 식모로 일했다. 물론 미안한 탓도 있었지만 남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그들이 신세지던 부잣집 영감은 아내와 자식을 모두 전염병으로 잃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식모로 일하고 있던 아내를 불러 말했다. 갑자기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네 내 자식을 하나 낳아줄 수 있겠나? 남편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일세. 만약 당신이 자식을 하나 낳아준다면 내 당신 남편을 내쫓기는커녕 그와 형제같이 지낼 걸세. 물론 그에게 유명한 의면을 붙여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할 테고 말이야.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겼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이 제안을 거절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한 다음 답해주겠다고 했다. 그럼 그러게나 남편과 상의를 해야지. 부잣집 영감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부잣집 영감의 제안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자신과 그녀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남편의 말에 아내는 그날로 부잣집 영감과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부자는 그토록 바라던 자식, 그것도 아들을 얻자 무척이나 기뻐하며 두 부부를 얼싸안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친형제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가자고 했다. 또한 약속대로 남편에게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붙여주었고 남편은 몇 달이 지나 병이 완치되어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이 병이 다 나아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것을 본 부자는 자신의 집 옆에 초가집 하나를 지어주었다. 그리고 부부를 그곳에서 살게 하고 자신은 아들과 함께 원래 살던 기와집에서 살았다.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초가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며 애써 위로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형제처럼 지내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부자와 부부의 사이는 점점 틀어져만 갔다. 부자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아들에게만 쏠려 있었고 형제같이 지내자던 부부를 점점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혹여나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뿐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잘못하면 아예 다시 만나지 못할까봐 부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얼마 가지 못했다. 갑자기 부자는 어린 처녀를 새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러자 그 후부터 부자는 두 부부를 업신 여긴 것도 모자라 첫째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한술 더 떠 계모는 자신이 낳은 둘째만 이뻐하며 첫째를 매일같이 구박했다. 아우 이놈의 새끼 진짜 이거 형이 돼가지고 완전 개판이야 개판. 대체 어미가 누구길래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느냐?
아유, 속 터져, 내 진짜.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이 계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본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이 배다른 자식이라며 무시, 구박당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하였다. 부자가 마련해준 초가집, 집안 살림은 모두 놔두고 겨우 돈 몇 푼과 다를 대로 다른 옷까지만 챙겨 나왔다. 그렇게 부잣집을 빠져나와 하염없이 걷던 그들은 살기 좋은 마을을 하나 발견했고 그곳에 움막을 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물론 가진 것이 없었던 세 식구는 굶기를 밥 먹듯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막 안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무것도 없는 움막 생활을 버텨나갔다. 몇 해가 흘렀다. 셋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아무것도 없던 움막 생활은 청산하고 마침내 새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은 마을에서 착하고 참한 처녀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 며느리는 손자 손녀를 두 부부에게 안겨드렸고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둘은 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남의 집에 살며 눈칫밥을 먹는 생활은 매우 불행합니다. 항상 긴장감을 갖고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은 돈 때문에 불편할지언정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기분 또한 살필 필요가 없죠.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자 영감이 약속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냥 그 집에서 참고 버텼다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거지 같은 움막집보다 훨씬 더 좋은 초가집에서 살 수 있었죠. 물론 아들 또한 배다른 자식이기는 하나 서당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가난하고 보다 험난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었죠. 자유가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